우성월 교수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월 교수님이 충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학위 마치고 한국에 원래 반도체에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그 CVD 관련해가지고 처음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화학과에서도 반도체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은퇴하신다고 그러니까 섭섭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 시작은 반도체로 했었는데 한 2002년서부터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서 그 태양전지 쪽을 지금은 한 14년 정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호주에서도 국제에너지기구의 태양광 발전국가 회의 때문에 참석하고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아까 첫 번째 그 이슈 교수님이 이제 퀀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도체 분야에 좀 아주 앞서 나가는 얘기를 김대성 교수가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지금 액티브하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좀 이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태양전지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되는 아주 저가 방막 태양전지를 만드는 분야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그 배경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인트로덕션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가 상당히 리마커블한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 그 누적 설치량이 200기가와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한 1기가와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양광으로만 이건 나누기 한 6 정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태양광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발전 못하니까 그 4개로 나누더라도 약 그 200기가면 한 50개 정도 이상의 그 이제 그 원전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이제 태양광을 연구 시작한 이때입니다만 아주 미미했었고요. 한 2008년서부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 200기가와트가 누적이 설치되면 작년 한 해만 50기가와트를 또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설치된 양이 그동안에 쭉 전 세계가 설치했던 양의 4분의 1을 작년 한 해에 설치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 증가율을 보시면 한 25%, 30%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도 힘듭니다만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의 그 전망은 무중장에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반도체보다는 한국이 리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태양전지 분야는 그 제일 그 리딩하는 그룹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보면 일본, 미국 등등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왜 굉장히 크다고 보냐면요. 200기가와트 설치한 거 가지고는 아직 그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 그 각 나라의 그 전력을 결국은 한 70~80% 이상을 나중에 태양광이 담당해줘야 될 텐데 세계에서 지금 태양광으로 전력을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이태리인데 한 8% 정도의 그 전력을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올해 제가 리포트를 했으면 0.74%에서 1%가 채 안 됩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뭐 미국, 중국들 굉장히 많이 설치합니다만은 전체 전력 수요에 비하면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한 80~90%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태양광이 앞으로 설치돼야 될지 그것이 리딩할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요. 그 최근에 그 이제 보급이 늘어나는 건 참 좋은데 보급이 늘어나려면 쌓여야지 보급이 늘어나잖아요. 기존의 전력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게 약 25년 정도의 그 전력 생산을 하고 이자 등등 인플레이션 같은 거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 LCO라고 해서 그 지금 현재 내가 그 쓰는 태양광의 이제 쉽게 말하면 가치죠. 그 프라이스인데 이 프라이스가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두바이에서 최근 하나고 턴키 프로젝트 따갔는데 이게 킬로와트 아워당 한 6센트 정도의 이 프로젝트 땄습니다. 6센트라는 얘기는 한 70원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 리테일 프라이스가 한 13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로우 코스트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낮은 코스트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한 4~5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팟 프라이싱을 보시면은 지금 모듈 프라이스가 옛날에 한 거의 $2 정도
하던 것이 얼마 안 되겠는데 한 1, 2년 사이에 지금 $2 코스트가 한 60센트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그 압력은 상당히 엄청난 거죠. 기술 개발 조금씩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이걸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에 무얼스로가 있듯이 우리 태양전지에서는 스완슨 슬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딕 스완슨이라고 그 지금 현재까지도 제일 세계 최고 효율을 내고 있는 데가 그 캘리포니아인 썬파워라는 회사의 그 CEO를 한 사람, 원래 그 스탠포드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나와서 지금 거기 CEO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누적 그 모듈 쉬프먼트 이 출하량이 5도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모듈 프라이스 떨어진다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스완슨로 밑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측보다 옛날에 무얼스로보다 훨씬 더 커졌잖아요. 똑같이 이거는 우리는 거꾸로 밑으로 떨어져 있어서 가격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효율을 보시면은 결정적인 실리콘 전 세계 시장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베스셀이 이게 이제 아까 그 썬파워 기술입니다. 한 25% 정도를 내고 있으니까 상당한 거죠. 사실 포톤이 10개가 들어가서 4분의 1은 일렉트론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 방막 분야에서는 보시다시피 그 지금 효율이 25%도 한 15%니까 10% 정도 낮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많이 집적을 해서 쌓고 뭐 이렇게 만드냐가 이제 가장 큰 아젠다라고 그러면 태양전지 분야는 어떻게 하면 아주 싸게 만드느냐 하는 게 키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달러 파 와트입니다. 와트 생산당 달러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피션시를 늘리게 되면요. 셀 이피션시 들어가게 되면 전력 생산량이 똑같은 면적대에서 커지니까 당연히 와트가 커지니까 이 코스트 떨어지는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 여기 그 와트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그 경비를 줄이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를 줄이든지 아니면 와트를 키우든지. 그래서 이 와트를 지금 현재 늘리는 거는 거의 지금 이런 효율이 한 30%대가 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리콘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벌써 랩에서는 그 가네카라는 일본 회사가 최근에 26.2%를 발표했어요. 모듈 단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 룸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막에서도 또 룸이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실리콘은 이미 벌써 룸이 상당히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 코스트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코스트 떨어뜨리려면 우리처럼 뭐 양산 가서 프로세스도 이제 점점 발전시키고 이제 규모의 경제도 도달하고 그런 노력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코스트를 다운시키지 않고는 이런 가격 압박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커머셜라이즈는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많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직도 더 낮은 코스트의 대체 재료를 써가지고 릴라이블 하면서도 발전을 잘하는 그런 태양전지를 만들 거냐 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들어오면 원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보다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물질을 찾는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타겟으로 봤을 때요. 한 모듈 단가가 한 30센트 이하로 떨어져 줘야지 시스템 단가가 60센트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아까 LCOE가 어디까지 떨어지자면 한 35달러로 떨어지니까요. 이제 원자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 예상에 태양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타겟은 모듈 단에서 한 30센트 이하의 낼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광 흡수해가지고 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현재 지금 리딩하고 있는 재료가 실리콘인데 실리콘에서 큰 장점이 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컴퓨팅 테크놀로지들이 다 방막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보통 3원소, 4원소 정도를 쓰고 있어서 개발을 잘 해놓고 나서도 양산 턴오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엘리먼트가 작은 게 좋고 그 다음에 톡식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 톡식하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롱텀 스타빌리티가 있어야 되니까 최근에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다양한 유기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까지는 이제 포토블 디바이스가 될 것 같고 이 발전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찾아서 발전용으로의 가능성은 약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나 이런 데서 찾아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재료를 찾고 있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효율이 20%를 넘어선 그 실리콘 외의 물질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CIGS라는 겁니다. 이게 설퍼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설퍼 셀레늄에 이제 그 컴파운드도 되는 거죠. 엘러그에서. 근데 이게 삼성에서 이걸 거의 10년 하다가 작년에 사업을 접었어요. 양산 턴오버 들어가니까 코스트 경쟁력이 결정이 실리콘대에 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 있는 솔라프론트라는 기업만 지금도 생산하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리콘의 코스트 압박이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 지금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보시면 인디움도 좀 서플라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디움을 그 징크로 바꾸고요. 갤륨 이거를 틴으로 바꿉니다. 좀 싼 물질이죠. 이게 CGTS라고 해서 지금 현재 효율이 한 16, 1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원소가 4개다 보니까 또 양산 턴오버 하는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메이저 기업들이 다 이걸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징크 이거 꼭 필요하냐? 징크를 빼고 보는 카파틴 설파이드는 어떠냐? 이제 관심을 많이 지금 이것도 터널이 요 두 개는 사실은 하나로 보니까 터널이라고 좀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뺄 거면은 그 틴도 빼가지고 여기 있는 그 카파도 빼버리고 그리고 아예 그냥 틴 설파이드 세레나이드로 가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저희 랩에서도 이걸 지금 한 2,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방막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싸다는 게 여기 그 CIGS하고 CDT 미국의 펄스 올라가 지금 방막 중에서 그나마 세계 시장의 한 5%를 점유하고 있는 게 이 친구입니다. 90% 이상이 전부 실리콘이고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쪽이 이제 블루 오션인데 이쪽에 보시면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그 태양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아웃볼 실리콘인데 지금 회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최고로 낼 수 있는 효율이 1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틴 설파이드 계열은 레드 설파이드 계열인데 독성이 없으면서도 코스트가 현재 방막의 1위인 CDT에 비해서 한 1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보시다시피 설퍼, 틴, 징크 이런 것들은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얼서버던트 에리먼트입니다. 왜 틴 설파이드를 해야 되냐면은 밴갭이 태양전지에 맞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광합수 개수도 12.5승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베스트 방광 물질인 CIGS의 그 옵소션 코에피션트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전지가 P타입에서 주로 많이 태양전지 많이 쓰이는데 P타입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론 효율이 32%까지 가능한 물질 군 중에 속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셀레나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똑같이 해주면 셀레나이드는 밴딩이 좀 틀립니다만은 역시 이론 효율이 32%까지 갈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틴 설파이드하고 셀레나이드는 섞기가 아까 설프 셀레늄이 서로 잘 섞입니다. 렌티스에서 두 개의 장점을 활용해서 밴드 갭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인 교수님 매스 트랜스포트 얘기를 많이 케미컬 엔지니어 얘기만 하셨는데 저희 이쪽에서는 지금 제일 이슈가 뭐냐면요. 그러면 틴 설파이드 좋은 거 다 아는데도 지금 왜 못하냐면은 그 퓨어한 틴 설파이드, 모노 설파이드 페이스를 구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거기에 틴 다이 설파이드도 생기고 또 틴2 설퍼 3가 생기는데 이거를 조절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재료화학이나 이런 화공하는 분들이 이쪽에 조연 안 하다 보니까 주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쪽 신경을 안 썼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한 2, 3년째 하는데 올해 이 브레텍으로 스웨덴에 있는 그룹에서 처음 논문을 냈어요. 지금 같이 호흡을 시작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옛날에 했어야 될 그걸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 뭐냐면
일기압에서 이렇게 페이스 다이어그램 보니까요, 이 알파 T 설파이드 오르소롬빅 페이스 우리가 원하는 T인데 이게 확대를 해봐도 그 라인 컴파운드라서 이 공정상 에피타시얼 그로스나 아니면은 크리스탈 그로스 하면 이거 맞추기가 좋은데 기상에서 집어넣는 그 CBD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T를 올려놓고 설파이제이션 해가지고 이 스토이키오티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또 여기 2, 3 이런 것들이 더 요건 N타입이고요. 다이설파는 N타입이니까 피해 정전이 마이크로스코프하게 생겨서 그것도 안 좋고 요 2, 3는 메탈릭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리키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일기압성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까지 제대로 된 T설파이드 탱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좀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하나인지 연구를 실험의 베이스를 둔 이제 이건데 압력을 좀 다운을 시켜 보니까 이 갭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밀리바 정도로 떨어지면요 여기 그 가스 페이스하고 공존하는 그 알파 T 페이스가 열리는데 이 부분이 온도가 우리가 공정 가능한 온도에서 그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미대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고생도 안 했는데 최근에 이런 연구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한 600도 정도의 그 프로세서보라는 온도에서 그 이 설퍼가 약간 설프 리치한 분위기에서 그 이 알파 T 설파이드하고 가스 페이스가 공존하는 것이 그 예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테이블 페이스가 한 이 정도 압력에서 저 진공이죠. 진공에서 약간 설프 리치한 분위기에서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퍼 농도에 대해서 쭉 해보면은 설퍼가 너무 많아서 2 설프 리치가 돼버리면 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적정하게 스토이키오메트리 비슷한데 약간 설프 리치한 55% 정도 그 와주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그 퓨어한 알파 설퍼 T 설파이드가 그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프레셔 레인지하고 템퍼레처 레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그 해야 되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이게 억셉트 됐다고 제가 여기다가 봐서 제가 그 리뷰 페이퍼 하나 냈는데요. 혹시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레나이드 계열하고 설파이드 계열 그동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마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케미컬 베스 데포지션, 뭐 이베포레이션, 뭐 스파트링 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돼 있고요. 또 나오신 모포로지를 보면은 다양한 모포로지 나오는데 현재 틴설파이드 계에서 제일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측하겠습니다만 어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을 써가지고 한 것이 지금 최고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레나이드는 연구가 좀 많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어르트 어번던트 계열에서 CIGS 다음 2세대 후보로 이제 예측되고 있는 CGTS가 제일 싼 것 중에서 빨리 가는 건데 이게 한 13%, 4% 정도 좀 굉장히 고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틴 설파이드 계열도 한 2010, 한 4년까지는 슬로우하다가 지금 상당히 굉장히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습니다. 페로스카이트도 쭉 바닥을 그리다가 확 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추월하게 되면 상당히 찬스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바이너리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한 5분 남았나요? 다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강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 세계 최고 효율을 내는 그룹이 하버드, MIT 공동 그룹인데 이분들이 ALD를 써서 4.3%를 했는데 ALD를 써서 한 1마이크론을 구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이 보여준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뭔데요? 그냥 이게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페이스북이 냈다고 보여줬는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지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그냥 틴을 스파트링 하게 되면 대면적에서 유니폼하게 스파트링을 시키기 때문에 그 스파트링 한 다음에 설프레이제이션 공정을 통해 가지고 틴 설프레이드를 만들자. 현재 그 분야에서는 저희 랩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그게 2.3%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하는 건 뭐냐면 커머셜리 바이어블한 그 틴 설프레이드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죠. 아무리 ALD로 구현해봐야 그 가격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연락학 그 연구가 나오기 전에 기판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뭐 그 공정 조건도 바꿔보고 많이 바꿔봐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개발했던 것이 뭐냐면 틴 스파트링은 이거는 이제 대면적에서 잘 되니까 틴만 스파트링은 잘 되니까 여기다가 먼저 서브스트레이트 하기 전에 설프를 갖다 증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가열해가지고 이제 그 셀을 만들어 보니까 야 재미가 없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먼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뜨뜻하게 가열해놓고 그래서 이제 애톰이 모발해질 테니까 또 이 틴의 그 멜팅 포인트가 낮아가지고 얼음도 올려버리면 얘가 녹아서 표면 장력대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리퀴드 상태가 되면 훨씬 디퓨전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프를 이베퍼레이션 시켜가지고 설프라이즈를 해봤는데 그래도 효율이 뭐 1%도 안 나와가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공정인데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관심 있으면 좋은 게 이게 동시에 뜨겁게 데우면서 뜨거운 설프를 올리니까 효율이 1% 이상 그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 나오면 그래도 태양전지에서 나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괜찮겠다 해서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분석을 하죠. XRD가 해보고 하는데도 그 줄줄줄 세고 1%를 잘 넘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연력학적인 그 방법을 충분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때 그 말에 충분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세히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를 봤더니 밑에 큰 보이드가 생기고요. 예측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먼저 리퀴드로 녹아버린 다음에 설프가 들어가고 볼륨 익스펜션이 생기니까 이제 이게 볼륨이 커지면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전체 XRD로 찍으면은 투수이 이게 잘 잡히질 않아요. 굉장히 트레이스 엘리먼트로 있기 때문에 잡히질 않는데 자세히 분석하니까 이 그레인 바운드를 통해서 이 메탈릭 그 투수이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 1%를 못 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이제 쭉 봤더니 역시 설프를 밑에서부터 증착시키니까 설프레이치한 것이 표면에 있는데 이 그레인 바운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설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T23 일종의 그 네트워크가 그레인 바운드를 통해서 형성돼서 그것이 그 션트 패스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해서 제가 해본 것이 이제 KCN 애칭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게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효율이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거 KCN 애칭 하나 가지고 1%짜리 효율 내던 그 틴서브가 태양되니까 2.3%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중간에 걸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태양계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것이 VOC하고 JS하고 필 팩터인데요. 이 VOC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증가돼서 효율 증가된 게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거 JS라고 해서 이제 커런트가 9에서 여기 보시면 17, 그다음 20으로 해서 커런트 증가에 의해서 효율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VOC가 좀 갈 길이 먼 거죠. VOC가 한 800 정도 되면 효율이 20%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VOC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익스터널 퀀텀 피셔지라고 해서 웨이브렉스에 따라서 그 리스폰스를 봤더니 이렇게 플랫해져야지 모든 걸 흡수하는 건데 이쪽 보시면 장파당 쪽은 전혀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브렉스가 일어나게 되면 좋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페로스카이프나 이쪽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포터블 디바이스입니다. 발전용에서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실리콘을 이기는 것은 역시 심플 바이너리 페이스 중에서 얼서 번듯하면서 넌톡식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플한 버티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프로블럼이 피직스나 이런 것보다는요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